안녕하십니까. 성남 1, 2, 3동 가정 3동 지역구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정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충교 의장님과 최기술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구청 1,400여 공직자분들과 특히 서구복지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사회복지사들과 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구의 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달 6일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발달 장애인에게 먹기 싫다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결국엔 기도가 막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시설 직원이 20대 중증 장애인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다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권익옹호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설 직원의 학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한뼘더에선 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윤초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 장유원 씨. 자신의 뺨을 치고 몸부림치며 김밥과 떡볶이를 거부합니다. 시설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 씨를 붙들고 입안에 음식물을 넣습니다. 결국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암묵적인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업무 방식이 있던가, 아니면 쟤 앉혀서 밥 좀 먹이게 만들어 라고 한 누군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고 조사 과정에서 권익옹호기관은 시설 내에서 학대가 벌어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학대 정황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망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시설 위탁업체는 지난 2016년 처음 계약을 맺고 5년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매년 3번의 점검을 해왔지만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발견을 했으면 그거는 당연히 어떤 권고나 심각한 어떤 경고를 했어야 되겠죠. 매년 진행된 점검 사항을 살펴보니 시설 관리와 소방 등 안전관리뿐 시설 내 학대 관련 항목은 없습니다. 인천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166곳, 그중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이용시설은 58곳입니다. 권익보호 관련 점검 항목이 없고 학대 감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 권익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인천 지역 장애인 권익 피해 신고 건수는 251건, 전국에서 4번째입니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현실성 있는 학대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종사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 이용인들이 인권 침해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류가 아니라 직접 종사자나 이용인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연수구는 뒤늦게 장애인 단체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낳은 참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구에서 민간 운영 위탁을 한 복지기관이었으며 사건 수사 중 장애인 학대 정황도 파악이 되어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서구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장애 아동 학대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마음의 치유가 되기도 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어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고 CCTV 확인 결과 부실한 시설 운영과 발달 장애인의 학대, 지자체의 형식적인 관리 감독 등이 문제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 사고는 2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서구가 인천의 복지 자치구가 되기 위해선 선제적 예방적 관리 감독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가는 것이 필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3가지 대안 제시와 이보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 복지기관 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구 사회복지기관 중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에 이용자와 사회복지 종사자가 대면하는 곳은 대략 30여 곳 정도입니다. 현재 1회 회계 및 행정감사를 통해 복지기관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서류로만 검토 및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 및 시설 종사자가 대면 조사와 불시 방문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복지기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선진국 복지기관들 또한 까다로운 관리 감독을 행하고 있는 것을 해외 연수를 통해서 사례도 들었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몇 번 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 서구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교육 관련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 사회복지기관 시설 운영 지침 및 평가 지표에 의한 교육, 시설 내 자체 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장애인 사망 이후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시설 분야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종사자들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근무 중 켜놓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실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분야별로 교육이 차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서구는 법정 의무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지침, 평가 지표 이외에 시설 분야에 맞는 특별 교육을 구 자체에서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상사를 방지하고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서구만의 사회복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기관 내 학대 및 비윤리적 사건 발생 시 그때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행하고 사라지고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사건 발생 시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추천자, 서구 구민 추천자를 포함한 사회복지 특별조사위원회를 상시 구성해 놓는 방안을 조례로 마련을 하고 사건 발생 시에 사건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수조사입니다. 서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 중 이용자들에게 대면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바로잡고 세 가지 대안을 준비한다면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전수조사를 통한 준비된 복지도시 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생활입니다. 모두가 안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당연한 기본이 바로 서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